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마지막 부분인 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겉넓이와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R인 이렇게 구가 있어요. 이것을 겉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구의 표면이 전부 다 공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사각 깎듯이 아주 얇게 아니면 구에다가 종이를 다 붙인 다음에 그거를 칼로 쫙 이제 오려냅니다. 이게 오려내서 그 조각조각을 내서 그 반지름이 똑같은 원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니까 반지름이 같은 원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 보니까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같은 원이 4개가 생기니까 그 원 4개의 넓이와 구의 겉넓이는 같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것이 이제 수학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요거는 요 그림을 기억하면서 구의 겉넓이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는 S는 4파이 R 제곱. 다시 말해서 여기서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넓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의 4배.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의 겉넓이는 원이 4개니까 4원. 몇 원요? 4원. 원이 4개가 합치면은 구의 겉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4원이라고 합니다. 자, 4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3cm인 구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구의 겉넓이는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의 몇 배? 4배, 4원.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원의 4배 해서 여기에 아래다가 반지름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4, 9, 3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넓이는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입체도형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같은 원의 넓이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어요. 이제 방금 했듯이 온전한 구는 4원, 원의 몇 배? 네,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여기는 4배.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여기 직각이고 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의 4분의 3 구를 요것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해보면, 겉넓이를 구해보면 이 공면 부분은 요 구의 4분의 3이 되니까 3원이 되겠죠. 그죠? 원의 3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잘라낸 부분도 역시 단면이 되니까 반원해서 두 개 합치면 한 개의 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잘라내더라도 두 개의 도형의 겉넓이는 동일하다.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의 4배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여기가 원의 구의 중심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구를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구가 아니고 반구예요. 이것의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 겉넓이는 구 표면, 곡면 부분은 구의 반이니까 원의 2배, 2원이 되겠죠. 그 다음 바닥에 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더하면 원이 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여기는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3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9의 4분의 1 요걸 잘라낸 걸 요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 같은 원의 몇 배가 될까? 보면은 공면 부분은 4분의 1이니까 원 하나 1원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옆에 단면 반원 더하니까 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몇 배냐? 2배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아까 처음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기본을 해서 이런 거 조심할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의 부피를 봅니다. 이 구도 이게 공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반지름이 R인데 여기에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 원기둥의 높이는 여기는 반지름은 똑같은 R, 그리고 높이는 구의 높이와 똑같은 2R이 되겠습니다. 지름과 같은. 그래서 이 구를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넘쳐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넘쳐난 물을 여기에다가 똑같은 빈 원기둥, 똑같은 동일한 원기둥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 보니까 쭉 차고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높이가 얼마까지 차더라 한 것 찾아보니까 이 넘친 물의 양은 구의 부피와 동일하니까 그 높이를 측정해 보니까 원래 원기둥의 3분의 2만큼 차더라.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구의 부피는 요만큼의 양이 되니까 원기둥 동일한 높이를 갖고 반지름을 갖는 원기둥의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원기둥 부피를 구해보니까 3분의 2 밑면 곱하기 높이 계산했더니까 224에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세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누가 알아냈냐고요? 혹시 그 사람 알아요? 목욕탕에서 홀락 벗고 유레카 한 사람. 네, 아르키메데스예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여기 문제도 또 한번 얘기 나오겠지만 그 묘비에도 요거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의 부피는 이제 3분의 4파이 세제곱인데 요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앞전에서 구 표면은 원의 건널비는 원의 몇 배? 4배. 원이 4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건널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의 부피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수박을 사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찔러서 쭉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를 그와 비슷하게 중심까지 삼각불로 이렇게 다 조각을 내요. 다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조각들을 쫙 표면에 다 붙여요. 쭉 해서 붙이는데 이거를 붙이는데 붙이는 이 면이 밑면은 구의 건널비와 같죠. 그래서 뭐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큰 원, 이게 요 반지름을 갖는 원이 4개 붙은 그것과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는 구의 건널비와 동일하니까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뿔들을 전부 다 하면은 높이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다 또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뿔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원뿔이 돼 버리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 앞쪽에 배운 것과 건널비와 합쳐서 자, 구의 부피를 구해 보면 이것의 이렇게 높이는 반지름과 같고 요 건널비, 구의 건널비와 이 밑넓이, 원뿔의 밑넓이와 동일하니까 원의 4배에서 4파이 제곱, 높이는 R. 그래서 요 원뿔의 부피를 구해 보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보니까 밑넓이는 4파이 제곱, 높이는 R. 요거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구의 부피가 나와요. 3분의 4파이
2개 하나 있으니까 해서 세제곱. 그래서 구의 부피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구해본 것과 그 다음에 건널비를 이용해서 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하면, 아니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건널비도 알고 구의 부피도 알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막 외우려 가지 말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그냥 그림 통째로 기억하는 게 아주 머리가 간단하게, 머리 아프지도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구의 부피 V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파이, 반지름 3이니까 333 곱하면 돼. 약분해버리니까 9가 나오고 해서 계산하면 4, 9, 36 해서 36파이. 단위는 조심해야겠죠? 네,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9의 일부분이다. 일부분이긴 해도 이거 보니까 4분의 3,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널비를 구해라.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몇 원? 기억 안 나네요? 몇 원? 네, 4원. 원의 4배. 그래서 그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의 요 공면 부분은 4분의 3. 여기 반원, 반원 두 개 있어서 원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4원 돼서 이것은 4분의 3 곱하기 원 4개. 요거는 구의 건널비니까.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2cm인 원 하나 4파이.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 12파이, 4파이에서 16파이. 또는 4원이니까 요 반지름이 2니까 원의 4배, 4파이의 4배 하면 16파이.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속도가 무지 빨라지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피를 구해라. 부피는 구의 부피의 4분의 3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먼저 쓰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이 2니까 2. 여기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풀고 나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왜요? 이게 왜 숫자가 이게 훨씬 더 작아요? 이거는 넓이이고 요거는 부피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잘못 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풀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배운 대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다음 주어진 입체 도형의 반지름과 높이가 같은 원기둥 9원뿔의 부피를 각각 V1, V2, V3라고 할 때 이것의 비를 구하시오 했어요. 아까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이 계산하는데 원을 딱 그리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구할 때 딱 하는데 로마 병사가 와서 딱 원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내 원에서 발을 떼 하니까 병사가 화가 나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친구한테 나의 묘비에는 내가 이거 한 업적인 구의 부피를 구한 거, 이거를 묘비에 새겨 달라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는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똑같은 반지름과 그 다음에 높이를 갖는 원기둥 9뿔 3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따로 다 떼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2파이 R 세제곱,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뿔의 부피는 요것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해서 3분의 2 하니까 3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이것을 비례식으로 해서 쭉 써보면 2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되는데 요 파이 r 세제곱 다 지워버리면 2와 3분의 4, 3분의 2가 되는데 요 각항에다가 비례식의 각항에다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하니까 6대 4대 2가 되는데 약분을 더하면 간단한 정수비로 하니까 정수비는 3대 2대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명한 것이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높이가 이렇게 반구 요 뿔의 높이가 반이 줄어들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문제풀이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런 문제들은 직접 풀면 기본이 된 이것만 알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원기둥에다가 공이 여기에 3개가 딱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B는 3대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습득하게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입체도형 부분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 요 내용들은 초등학교 때 배운 뭐 평균이나 아니면 줄기와 이끌림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중학교 과정 내용이고 거기에 특별히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